자, 여러분 안녕. 자, 통합사의 온라인으로 5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잘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듣고 있으리라 믿을게요. 네, 믿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기 방 또는 독서실, 카페에서 잘 보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또는 학교 오프라인으로 와가지고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도 해줄 테니까 질문도 하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또 역시 자연환경과 관련된 걸 배울 겁니다. 하지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환경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기후와 지형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달라졌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자연환경이 우리 인간한테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들아 그림을 하나 볼게요. 자, 그림 하나 볼 텐데 자, 어때요? 약간 좀 흔들리긴 했지만 현수막을 보이시죠? 현수막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수막을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 실제로라면 질문 막 했을 텐데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은 선생님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딴 데 살지만 예전에는 여기 저기 한섬해수장에서 저기 할리스코피로 가는 그 해안도로 있죠. 그쪽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2-3번 이 해안도로를 막 걷고 뛰고 했는데 그때 이 모습을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작년 9월이었어요. 작년 태풍이 오기 전에 이렇게 시청에서 묶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묶어놓았을까? 태풍이 오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태풍이 오는데 이걸 왜 묶어놨을까?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봐봐 얘들아. 현수막이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해봐. 그럼 바람을 그대로 맞겠지. 근데 이렇게 묶어놔봐. 그러면 바람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방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유지시킬 수 있었겠죠. 피해 없이.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겠지. 자,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날까? 바로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뭐냐? 자연재해 때문이에요. 자연재해. 자,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자연환경이 우리 인간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그에 대해서 또 배운다고 했지. 오늘은 바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의미는 무엇이고 자연재해의 유형 무엇이 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연재해 중 하나인 태풍을 골라가지고 그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첫 번째 프린트 7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민이 안전할 권리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 전에 일단 인간 생활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의 의미. 자,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 요소들이 우리 계속해서 배웠죠. 이런 요소들이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면서 인간과 인간 활동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기후와 지형 등의 자연환경 요소라면 그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지. 그 두 가지 유형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땡땡과 관련된 자연재해 이렇게 볼게요. 자, 뭐가 있냐? 가뭄, 말라 비틀어지는 거겠죠? 일단 홍수 막 물 넘쳐가지고 막 침수되고 폭설, 눈 엄청 내리는 거, 태풍, 엄청난 비바람. 자, 이거는 기후와 관련돼 있을까? 지형과 관련돼 있을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했다 쉴게요. 이거는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입니다. 기후. 그쵸? 강수량이 부족하거나 강수량이 많이 와서 생기는 자연재해죠. 기후 요소가 뭐 있었어? 기온, 강수, 바람이 있었죠. 태풍은 뭐야? 바람과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겠죠. 이렇게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다음 자연스럽게 이건 뭐겠니? 그렇죠. 지형과 관련된 인간생활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인간생활이래.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화산활동, 두 번째로 지진. 지진은 우리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죠. 작년에 우리 동해시 근처에서도 발생해서 느껴지기도 했어. 그리고 재작년에 포항 지진 때문에 우리 수능도 미뤄졌었잖아요. 이렇게 지진은 지형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화산활동, 화산 폭발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인명 피해를 입거나 또는 집들이 침몰되거나 그러한 재산 피해를 입겠죠. 이러한 자연재해가 바로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보는데 먼저 사진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겠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뭐겠어? 그쵸? 기후와 관련된 가뭄과 관련된 거겠죠. 강수량이 너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부족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 말라 비틀어지겠지. 건조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땅이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 이걸 가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봄에 나타나죠. 봄이 제일 건조하거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를 우기와 건기로 나누면은 건기가 언제니? 겨울이에요. 근데 제일 건조할 때는 왜 봄일까? 자, 여러분 그거잖아. 그럼 제일 배고플 때가 언제야? 밥 먹기 직전이지. 그치? 그럼 제일 건조할 때는 어떻겠니? 여름이 다가오기 전인, 즉 우기가 되기 직전이 가장 건조하겠지. 그래서 봄철이 제일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뭄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거, 홍수,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수가 범람해가지고 이렇게 침수되는 거, 이런 걸 홍수라고 하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특히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폭설. 어때? 이 차 봐봐. 차만큼 눈이 왔죠. 파묻혔죠. 그리고 통행도 힘들어. 이러한 자연재해가 바로 폭설입니다. 우리 영동지방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2월달에. 그리고 자, 태풍의 모습이에요. 태풍으로 인해서 어때? 전봇대 꺾이고 지붕 날아가고 난리 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태풍에 의한 피해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이게 뭐겠어? 이게 무슨 피해와 관련된 건가? 바로 화산 피해와 관련된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그 건물 위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무너지고 또 용암도 흘러와서 아주 그냥 마을이 황폐화된 모습입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화산 폭발에 의한 자연재해도 어마무시하게 우리 인간한테 악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이것도 도로에 하와이의 모습이에요. 몇 년 전에 하와이에 폭발이 일어났거든? 화산 폭발? 근데 용암이 흘러나와서 막 이렇게 도로에도 용암이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용암이에요, 용암. 그리고 민가도 덮치고 이런 것들도 다 자연재해겠죠. 화산에 의한. 이거는 일단 재작년 포항의 모습이에요. 지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지진 때문에 땅이 울려서 철근도 떨어지고 지붕 간판도 떨어져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볼게요. 자, 피해. 일단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재산 피해가 뭐야? 농경지, 가옥, 도로 이런 것들이 부서지거나 아니 망가지는 거겠지. 그럼 그거 복구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이런 재산들이 피해가 발생한다고. 다 돈이야, 돈. 이런 돈 낭비가 된다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뭐겠어? 가장 큰 피해. 바로 인명 피해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죽어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자연재해가. 아무튼 민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또 그와 연결되는 거지만 생산하는 곳, 공업 단지, 산업 단지, 공장 그런 거 말하겠지. 생산 공간 또는 생활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들이 파손됩니다. 사회 기반 시설들은 이런 거야. 생활 공간,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공간,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런 공간이 파손돼요. 그렇다면 그 지역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들이 다 파손돼.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상점들도 다 파손되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파손돼. 그렇다면은 그냥 그 지역 경제가 악영향이 되겠죠. 안 좋겠죠, 경제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거 복구 피해도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장사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해. 그럼 그 지역 경제가 휘청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소비와 공급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지원받고 그러는 거야. 그럼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볼게요. 자, 다음.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일단 완벽한 대책은 없어. 무조건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 조치 또는 방어 시설을 구축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자,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봤던 이런 거. 이런 게 사전 예방 조치겠죠. 이러한 현수막이 다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날아가면서 뭐야? 이 철근도 넘어지겠지. 그럼 여기 옆에 도로인데 그러면 차를 받겠지. 그 인명피해도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조치 취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뭐겠어? 자, 비닐하우스겠지. 자, 농부 아저씨가 비닐하우스에 뭘 묻고 있니?
줄을 묶고 있죠. 자, 줄을 왜 묶고 있겠어?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농경지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조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뭐야 이거? 이번 태풍 왔을 때 저기 울진인가 정확히 몰라요. 거기는 이 큰 배를 어때? 무너지지, 배로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항구에. 이렇게 밧줄로. 근데 어때? 약간 휘청여가지고 약간 넘어갈 뻔했지. 그 정도로 태풍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방조치 및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다 이제 하고 하늘에 바랄 수밖에 없어. 제발 아무 피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은 또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어. 그렇다면 신속하게 또 대피를 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시 저번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죠. 작년에 산불로 인해서 청곡동까지 올까 말까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새벽에는 선생님 그때 깨 있었어. 근데 그때 우리 청곡동의 대피 장소가 어디였어? 종합운동장이었지. 그렇듯 그렇게 신속한 대피가 필요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각각 대피 장소에 지역마다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종합운동장인 것처럼. 그리고 복구 대책을 수립해야겠죠.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복구 대책을 통해서 복구해야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에 대한 걸 좀 볼게요. 대책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런 거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에 산불 났을 때 여기가 망상 옥계 쪽이거든. 지금은 묘목들이 자라나고 있어. 작은 나무들 다 심어놔서 푸르러요. 근데 그때 당시 완전 황폐해졌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 걸 치우고 다시 풀을 심는 모습이에요. 복구하고 있지. 이런 복구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릉에서 동해로 올 때 강릉 고속도로 타잖아. 그때 오면서 옥계 쪽에 산들을 보면은 지금 푸르러요. 잔디처럼. 근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만 나무를 심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시 산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복구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자,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 중에서 태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자연재해 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지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걸 배우고 이렇게 최신의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아무튼 태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